983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은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다닌 연수원 19기에는 보통은 사법시험 29회의 합격생들이었지만 가끔은 사법시험 28회의 합격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생 3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29회가 아닌 28회 합격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기수가 섞이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성적에 따라 수료 등수가 정해지는데 사법시험은 해마다 성적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성적이 높은 해에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적이 좀 낮게 나온다면 제때에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적을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즉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사법시험 29회가 28회보다 성적이 더 짜게, 즉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8회 합격자가 18기로 연수원에 입소하지 않고 그 다음 해인 19기로 연수원에 입소한다면 성적에 있어 더 유리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당시에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수원 19기는 28회 시험 합격자들 때문에 조금은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제 기억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패소했고요. 그분은 결국은 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지만 변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 또는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임관 순서는 결국은 성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순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해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비중은 같지만 편차가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상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계산상은 똑같으나 사법시험 성적보다 연수원 성적이 편차가 더 커서 연수원 성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 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평가위원이 0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심사위원은 하는 8점, 중은 9점, 상은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을심사위원은 하는 0점, 중은 5점, 상은 10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을심사위원이 채점에 있어 사실상 갑심사위원보다 5배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부당하겠지요. 그리고 왜 이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시험보다는 연수원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적절한 것 같고요. 만약 사법시험 성적이 사실상 더 중요하고 연수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당시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오래전 얘기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연수원을 다닐 때 저는 거의 제일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물론 우땡우처럼 저보다 더 나이가 젊은 친구들도 있었으나 그래도 저는 거의 제일 어린 편에 속했고요. 저희 대학 동기가 30명 정도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생이 300명이던 시절이었으니 한 10분의 1 정도가 이른바 소년등과한 친구들이었지요. 저와 같이 일찍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수원에서 성실하게 강의도 듣고 시험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수원에는 나이가 많은 분은 20살도 많고 10살 많은 형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할까요? 정답은 대체적으로 노입니다. 보통 늦게 시험에 붙은 분들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판검사의 임용보다는 변호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